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이 남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한 편 본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은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한 듯한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즉 환상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며 진정한 자존감 대신 잘 구축된 페르소나, 즉 가면으로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진실과 취약함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지배와 통제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전쟁터일 뿐이며 그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거나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외부의 비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런 순간을 겪지 않기 위해 성공하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영웅이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양일 뿐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깊은 불안감과 정서적 미성숙함으로 가득 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 환상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도 즉각적인 적대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나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낼 수 있을까요? 논쟁이나 비난이 아닌 단 하나의 정교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작적인 전술을 우회하고 환상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깨닫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솔한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죠.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순간, 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 혹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힘들게 배워야 했던 때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실수는 잘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와 같이 애매하고 알맹이 없는 말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회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경험을 통해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진했던 피해자이자 이제는 현명해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분노와 공격입니다. 허를 찔린 그들은 극도의 짜증과 적대감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저를 신문하는 건가요? 의도가 뭐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라고 되물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진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환상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싸우고 회피하고 당신을 조종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간파하는 순간입니다. 공격이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그들을 진실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공황, 갑자기 차가워지는 목소리,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믿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가면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재해석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위협을 느끼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우월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환상이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며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자기 성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실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대신 돌아온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패배한 모습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은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승리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들의 끝없는 기만과 조종의 순환고리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체스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설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떠나감으로써 당신에게 세상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당신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이 남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한 편 본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은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한 듯한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즉 환상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며 진정한 자존감 대신 잘 구축된 페르소나, 즉 가면으로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진실과 취약함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지배와 통제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전쟁터일 뿐이며 그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거나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외부의 비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런 순간을 겪지 않기 위해 성공하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영웅이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양일 뿐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깊은 불안감과 정서적 미성숙함으로 가득 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 환상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도 즉각적인 적대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나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낼 수 있을까요? 논쟁이나 비난이 아닌 단 하나의 정교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작적인 전술을 우회하고 환상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깨닫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솔한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죠.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순간 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 혹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힘들게 배워야 했던 때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실수는 잘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와 같이 애매하고 알맹이 없는 말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회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경험을 통해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진했던 피해자이자 이제는 현명해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분노와 공격입니다. 허를 찔린 그들은 극도의 짜증과 적대감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저를 신문하는 건가요? 의도가 뭐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라고 되물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진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환상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싸우고 회피하고 당신을 조종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간파하는 순간입니다. 공격이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그들을 진실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공황, 갑자기 차가워지는 목소리,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믿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가면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재해석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위협을 느끼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우월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환상이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며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자기 성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실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대신 돌아온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패배한 모습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은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승리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들의 끝없는 기만과 조종의 순환고리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체스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설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떠나감으로써 당신에게 세상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당신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이 남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한 편 본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은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한 듯한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즉 환상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며 진정한 자존감 대신 잘 구축된 페르소나, 즉 가면으로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진실과 취약함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지배와 통제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전쟁터일 뿐이며 그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거나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외부의 비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런 순간을 겪지 않기 위해 성공하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영웅이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양일 뿐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깊은 불안감과 정서적 미성숙함으로 가득 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 환상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도 즉각적인 적대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나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낼 수 있을까요? 논쟁이나 비난이 아닌 단 하나의 정교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작적인 전술을 우회하고 환상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깨닫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솔한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죠.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순간 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 혹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힘들게 배워야 했던 때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실수는 잘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와 같이 애매하고 알맹이 없는 말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회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경험을 통해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진했던 피해자이자 이제는 현명해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분노와 공격입니다. 허를 찔린 그들은 극도의 짜증과 적대감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저를 신문하는 건가요? 의도가 뭐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라고 되물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진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환상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싸우고 회피하고 당신을 조종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간파하는 순간입니다. 공격이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그들을 진실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공황, 갑자기 차가워지는 목소리,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믿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가면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재해석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위협을 느끼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우월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환상이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며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자기 성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실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대신 돌아온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패배한 모습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은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승리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들의 끝없는 기만과 조종의 순환고리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체스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설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떠나감으로써 당신에게 세상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당신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이 남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한 편 본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은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한 듯한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즉 환상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며 진정한 자존감 대신 잘 구축된 페르소나, 즉 가면으로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진실과 취약함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지배와 통제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전쟁터일 뿐이며 그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거나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외부의 비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런 순간을 겪지 않기 위해 성공하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영웅이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양일 뿐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깊은 불안감과 정서적 미성숙함으로 가득 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 환상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도 즉각적인 적대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나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낼 수 있을까요? 논쟁이나 비난이 아닌 단 하나의 정교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작적인 전술을 우회하고 환상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깨닫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솔한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죠.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순간 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 혹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힘들게 배워야 했던 때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실수는 잘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와 같이 애매하고 알맹이 없는 말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회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경험을 통해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진했던 피해자이자 이제는 현명해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분노와 공격입니다. 허를 찔린 그들은 극도의 짜증과 적대감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저를 신문하는 건가요? 의도가 뭐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라고 되물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진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환상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싸우고 회피하고 당신을 조종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간파하는 순간입니다. 공격이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그들을 진실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공황, 갑자기 차가워지는 목소리,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믿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가면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재해석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위협을 느끼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우월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환상이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며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자기 성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실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대신 돌아온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패배한 모습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은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승리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들의 끝없는 기만과 조종의 순환고리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체스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설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떠나감으로써 당신에게 세상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당신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이 남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한 편 본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은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한 듯한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즉 환상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며 진정한 자존감 대신 잘 구축된 페르소나, 즉 가면으로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진실과 취약함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지배와 통제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전쟁터일 뿐이며 그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거나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외부의 비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런 순간을 겪지 않기 위해 성공하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영웅이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양일 뿐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깊은 불안감과 정서적 미성숙함으로 가득 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 환상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도 즉각적인 적대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나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낼 수 있을까요? 논쟁이나 비난이 아닌 단 하나의 정교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작적인 전술을 우회하고 환상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깨닫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솔한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죠.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순간 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 혹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힘들게 배워야 했던 때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실수는 잘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와 같이 애매하고 알맹이 없는 말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회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경험을 통해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진했던 피해자이자 이제는 현명해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분노와 공격입니다. 허를 찔린 그들은 극도의 짜증과 적대감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저를 신문하는 건가요? 의도가 뭐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라고 되물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진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환상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싸우고 회피하고 당신을 조종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간파하는 순간입니다. 공격이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그들을 진실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공황, 갑자기 차가워지는 목소리,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믿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가면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재해석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위협을 느끼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우월하고